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대표가 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금융계 인사가 중국 정부를 직접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 그러면서 홍콩이 취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 그래 PAG라고 그러는데, 이 PAG 설립자인 웨이젠 샨 회장이 이같이 말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샨 회장은 이어서 현재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만에 최악의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국 주식에 대한 시장 심리가 최저치로 떨어졌고 중국 국민들의 불만도 30년 이래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샨 회장이 투자자들과의 회의 영상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면서 샨 회장이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샨 회장이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절반 이상 마비됐다 그러면서 이 경제에 대한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샨 회장이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 미국과 유럽처럼 느껴진다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과 시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자신이 운용하는 500억 달러, 한 63조 4,500원 이상인데요. 이 펀드의 이 포트폴리오가 중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샨 회장이 언급했던 2008년에 미국과 유럽이라는 게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주택버블, 그러니까 주택 거품이 터져서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 가격이 폭락하고 관련 대출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대규모 투자은행, 그러니까 IB들이 줄도산해서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던 사건을 뜻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한 이 중국 정부는 이 제로 코로나 방역은 전염병의 영향으로부터 경제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샨 회장은 미국의 JP 모건 체이스의 중국 팀을 이끌었고 2005년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첫 번째 거래였던 선전개발은행 인수를 주도했습니다. 현재 PAG 그룹은 500억 달러, 약 63조 원 이상의 펀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 주석의 정치 생명과도 연계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샨 회장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샨 회장의 PAG는 그동안 열렬히 중국 정부를 지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중국의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 영토 주장도 적극 옹호해 왔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샨 회장은 중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4월에 실렸는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초기 실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엄격한 봉쇄와 대규모 테스트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잘 대처해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알리바바 그룹의 이사로도 선임된 샨 회장은 자본주의 중국의 성공을 상징하면서 그동안 홍콩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1순위에 꼽힐 정도로 성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샨 회장이 홍콩에서 최대 15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를 앞두고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예상치도 않은 발언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샨 회장의 발언이 외국계 펀드 회사들이 중국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중국에서 투자하는
금융계 고위 인사가 이 중국 정부의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이 중국의 금융시장 구조를 비판했다가 3개월간 행방불명까지 되었고, 그가 소유한 엔트그룹의 IPO가 보류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었죠. 또 최근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자신의 은행이 중국 공산당보다 오래 갈 것이라고 이런 농담을 했다가 2차례나 사과를 하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샨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 홍콩에 있는 경제인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또한 중국의 고립주의적 코로나 정책에 대한 경제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샨 회장은 중국 공산당이 정치 선전 활동을 통해 당을 향한 어떤 비판 여론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샨 회장의 발언을 중국 당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 그럼에도 중화권에 기반을 둔 유명 인사가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 비판 발언을 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체제 유지를 위한 중국 공산당 행보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발언이 나온 걸까요? 샨 회장의 지적대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심각합니다. 워낙 상황이 어려지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안정적 성장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중국 관영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2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발전 환경의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이 상승하면서 초래된 경제 상황과 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는 막고 경제는 안정화하고 안전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당 중앙의 명확한 요구라 그러면서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를 견지하여 인민의 생명과 안전과 신체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 코로나19가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중국 금융시장에서의 해외 투자자 이탈은 이미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금융협회 IFF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탈한 외국 자본 규모는 170억 달러인데요. 이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탈 자본의 75%는 채권이었고 나머지는 주식이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 베이징까지 퍼진 봉쇄 우려 때문에 지난 25일 22개월 만에 3,000선이 붕괴된 데 이어서 26일에는 2,900선도 무너졌습니다. 증권15도 중국의 1분기 소매 판매 성장률이 전국에서 3.3%에 그쳤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화 박스오피스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3% 감소한 140억 위안을 기록했고요. 외식업 매출도 16.4%가 감소를 했습니다. 3월의 실업률은 5.8%인데요. 2020년 5월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올해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4.8%인데요. 작년 4분기보다, 그러니까 4.0%보다는 높았죠. 이 수치는 사실 블룸버그 4.3, 로이터 4.4 등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당국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작년 4분기 4%까지 떨어진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분기에 인프라 투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올해 지방정부에 허용된 인프라 투자 전용 채권 발행 한도가 얼마였냐면 3조 6,500억 위안, 우리가 돈은 한 69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조 2,500억 위안, 한 238조 원 정도를 1분기에 발행을 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으니까 중국의 간변 싱크탱크들은 당연히 5%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수치를 훨씬 밑도온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비 위축 때문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덕분에 성장의 3대 축이라고 그러죠. 이 3대 축이 이제 투자와 무역과 소비인데요. 그중 하나인 투자는 9.3% 성장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라는 이 과도한 방역에 따른 소비 위축 때문에 소비 증가율이 3.3%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인 경제 성장률이 다운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2분기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지난 3월 28일부터 전면 봉쇄되고 있죠. 벌써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그 여파는 과연 어떠할까? 참고로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돼 가지고 장기간 봉쇄를 겪었던 텐진은 1분기 GDP 증가율이 0.1%에 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하이를 필두로 한 창장 삼각주 지역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봉쇄 효과가 나타나게 될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3% 이하로 급추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베이징까지 봉쇄 들어간다 그러면 이로 인한 경제 추락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4월 26일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성장률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3년임을 위한 실적 홍보에 매몰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는 한 시진핑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소비 위축을 가져오게 됐고 이건 동시에 침체 상태인 부동산 경기도 더욱 어렵게 만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기댈 곳은 인프라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1분기에서 인프라 투자의 효용성이 입증됐습니다. 당연히 봉쇄 때문에 무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만은 시진핑이 목숨처럼 여기는 제로 코로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렇게 시진핑 한 사람을 위한 정치 방역이 중국 경제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덩달아 세계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